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기독교와 이슬람, 고대와 근대의 경계를 넘나든 나라. 그 이름은 오스만 제국. 그들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종교를 품고 다양한 민족이 공존했던 복합 문명. 오늘 우리는 그 제국의 기원부터 몰락까지 그리고 현대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일부 셀주크의 그림자 아래서 태어난 오스만. 13세기 말 아나톨리아 반도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 땅을 지배했던 건 셀주크 투르크.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투르크계 무슬림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하며 오스만 이전의 이슬람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침공과 내부 분열로 셀주크는 붕괴했고 그 틈을 타 수많은 소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스만 1세의 부족. 1299년 그는 독립을 선언하고 이슬람 군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며 비잔티움 제국의 국경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부족 국가가 훗날 600년을 지배한 초강대국이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죠. 2부 비잔티움 제국의 몰락과 세계사의 전환점. 그리고 1453년. 그 이름도 유명한 사건, 콘스탄티노플 함락이 일어납니다. 젊은 술탄 메흐메트 2세는 21살의 나이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고 거대한 대포와 해상 병력, 지상 보병을 동시에 동원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고대 로마의 동방을 계승한 천년 제국.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 문화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유럽과 중동의 경계에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내부 분열, 십자군의 약탈, 외교적 고립 속에 그들의 방어는 무너졌고 최후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검을 들고 최전선에서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시의 함락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종언과 근대 세계의 개막, 기독교 세계의 충격, 이슬람 세계의 확장,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탄생을 의미하는 세계사적 전환점이었죠. 3부 밀레트 제도 다름을 인정한 통치 시스템. 오스만 제국은 거대한 무력으로 세워졌지만 그 지속 가능성을 만든 건 오히려 통합의 기술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밀레트 제도가 있었죠. 밀레트란 종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스만은 이슬람이 아닌 유대교도, 정교회 신자, 아르메니아 기독교인 등에게 자신들만의 종교, 법, 학교를 운영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각 밀레트는 독자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고 세금만 낸다면 내정에 간섭받지 않았죠. 이는 제국 전체의 저항을 줄이고 오히려 다양성이 안정이 되는 체계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제한적 자치에 불과하지만 당시 유럽의 종교 박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관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사부 오스만의 절정 술레이만 대제와 제국의 황금기. 16세기 술레이만 대제가 즉위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는 유럽 전선을 넘어 헝가리와 발칸을 정복하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포위했으며 동방에서는 이집트와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 메카와 메디나까지 장악했습니다. 특히 메카메커는 이슬람 최고의 성지로 모든 무슬림이 일생에 한 번 순례해야 하는 곳입니다. 메카의 지배는 단지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 세계 전체에서의 정통성과 권위를 의미했죠. 술레이만은 법률가이자 예술 애호가였습니다. 법전 카눈을 정비해 제국의 근간을 다졌고 시인과 건축가를 후원해 이슬람 예술의 르네상스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궁정에서 활동한 건축가 신하는 지금도 이스탄불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남겼죠. 이 시기의 오스만은 세계 3대 제국 중 하나이자 이슬람과 유럽 모두가 주목하는 슈퍼파워였습니다. 오부 정체와 부패, 그리고 무너지는 중심. 그러나 정점은 곧 쇠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17세기 이후 오스만 제국은 점점 내부의 정체와 부패에 시달립니다. 관료제는 비대해지고 세금은 농민을 짓눌렀으며 신기술 도입은 늦었고 유럽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자니살이라는 친위대는 정치에 개입해 반란을 일으키고 후계자 제도는 형제간 사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유능한 군주는 사라지고 궁정 내 환관과 측근 정치만 남게 되었죠. 육부 내부 반란과 외부 침략의 이중포위. 18세기에서 19세기 오스만은 안팎에서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는 지방 총독들의 반란과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외부에서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들이 오스만 영토를 갈기갈기 찢으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발칸 전쟁, 크림 전쟁, 그리고 이집트의 사실상 분리였습니다. 오스만은 점차 유럽의 병자로 불리며 국제 외교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죠. 7부 제1차 세계대전과 제국의 종말. 1914년 오스만은 독일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참혹했고 패배의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라비아는 모두 잃었고 아나톨리아마저 연합군의 분할 통치 위기에 처하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 그는 민족군을 조직해 독립전쟁을 이끌었고 1923년 마침내 튀르키예 공화국의 건국을 선언합니다. 600년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현대 튀르키예가 새롭게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8부 시사점 다름을 품은 문명의 교차로.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오스만의 흔적을 마주합니다. 이스탄불의 모스크와 비잔틴 양식 건축, 튀르키예 음악에 스며든 아랍의 리듬,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살아 숨쉬는 문화. 오스만 제국은 전쟁의 제국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존의 제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점점 더 경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경은 다시 높아지고 종교와 문화의 갈등은 깊어지죠. 그럴수록 우리는 이 제국의 유산을 되새겨야 합니다. 진정한 문명의 힘은 다름을 없애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공존의 길을 찾는 데 있다는 것. 그걸 보여준 제국이 바로 오스만 그리고 오늘의 튀르키예입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의 창입니다. 오스만 제국처럼 문명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타임키퍼와 함께 역사의 갈림길을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